살랑이는 꽃들과 나뭇잎이 전하는 봄 향기가 가득한 5월. 공원이나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가족이나 친구들과 산책을 즐기거나 반려견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는 모습은 힘든 시기이지만 작은 위안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야외 활동이 잦아지면서 다양한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목을 접질리거나 인대 파열까지 발목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걸을 때도 그 발목 부분이 이렇게 우리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아파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를 접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팠는데 그게 인대 끊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는데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 걸어가려고 발을 디딜 때는 엄청 세게 이러는 느낌, 악하고 저절로 소리가 날 정도의 그런 통증이 왔어요. 우리의 발목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근육이 아닌 인대인데요. 이 때문에 발목이 꺾인다는 것은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대가 늘어난 것부터 완전 파열되기까지 손상된 정도는 환자의 활동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손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목 인대 파열 초기에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인대가 불안정해져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대 전체가 파열된 경우 수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발목 인대 파열의 수술적 치료의 모든 것을 신상호 원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이라는 것은 걷다가 또는 운동을 하다가 체중을 실은 채로 접질리게 됐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고 발목 주변으로 부어오를 때 인대 파열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발목을 다쳤을 때 사람마다 통증의 정도는 많이 다른데요.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됐을 때 꼭 찢어질 듯이 아픈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완전히 다 끊어졌을 때는 크게 많이 안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부어오르는 것도 복숭아뼈 바깥쪽 편에 약간 부어오르는 것 외에는 크게 많이 붓지는 않습니다. 발목 인대의 파열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가 원칙인데요. 파열이 심하고 활동적인 나이에 부작용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빠른 수술 시의 장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열된 인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변형이 되기 전에 수술을 함으로 해서 원래 인대가 바른 모양으로 복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수술할 때 원래 인대보다 장력이 더 좋은 그 인조인대를 삽입함으로 해서 그 인조인대가 복원된 원래 인대 대신에 힘을 훨씬 많이 받아주니까 수술 후 3주면 모든 보목을 다 제거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에 인대 파열이 5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최소 3주 내지 4주의 부목 고정을 하고 난 뒤에 재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복귀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바쁜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분주한 도로의 모습과는 달리 유난히 평온해 보이는 공원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는 추길순 씨. 그녀의 아침 일과는 항상 운동으로 시작하는데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한 걸음씩 걷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몇 달 전 향긋한 커피와 함께 집 청소를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다친 후부터 통증이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걷지도 디딜 수 없는 고통에 일상생활마저 엉망이 됐다고 합니다. 다리를 접질리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통증이 많이 심해져서 파스를 발랐어요. 하루는 바르고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안 가시고 갈수록 심해져서 병원을 찾게 됐어요. 물리치료 좀 받고 가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엑스레이 찍어보고 CT 찍어보자 그래서 찍어봤더니 인대도 끊어졌고 예전에 또 접질린 상태에서 뼈가 부스러진 조각도 조금 보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많이 회복돼서 걷는데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고 접질리기를 잘했는데 이제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아침 운동을 하고 그녀가 온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오늘 진료가 있는 날인데요. 아침부터 그렇게 서둘렀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과연 수술 후 그녀의 발목은 얼마나 좋아졌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발목 걸으시는데 어떠세요? 많이 변합니다 이제는. 네. 네. 발목 한번 볼까요? 네. 네, 신발 벗고. 이렇게 할 때 당기거나 아픈 거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인대보다 훨씬 더 장력이 튼튼한 인조인대가 들어있고 본인의 인대도 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운동하셔도 되고요. 크게 치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길순 씨는 내원 3일 전에 걷다가 접질리면서 다치신 분으로 내원 씨 발목 외측이 이렇게 부어 있고 걸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였습니다.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걸 스트레스 뷰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발목의 경우에는 이것과 이것 스트레스 뷰상에서 별 차이가 관절 간격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친 발목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뷰상 발목이 관절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인대 파열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MRI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MRI 사진상 인대 파열이 심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찢어진 정거비 인대를 봉합해서 원래 인대보다 더 튼튼한 인조인대를 넣어줄 때 같이 삽입해서 고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인조인대가 봉합해 놓은 인대를 보호해 줌으로 해서 아주 튼튼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수술 후에 첫 일주일 동안은 냉찜질을 하고 목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디디게 해주고 물리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3주가 되면은 부목을 다 풀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수술 전에 단순 방사선 사진상에서 벌어지는 거를 보셨듯이 이게 수술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발목을 제쳤을 때 관절이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발목을 아주 힘껏 잡아당겨도 전혀 벌어지지 않고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길순님 같은 경우는 수술한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통증도 느끼지 않으시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전혀 불편이 없어서 따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목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좀 더 건강해지면은 걷기 운동도 많이 하고 좀 더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데 지금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직업을 찾아서 좀 더 활발하게 일을 해보고 싶어요. 살랑이는 바람마저 기분 좋은 금요일. 학생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오늘 수술을 앞둔 성윤이는 휴대전화기를 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하지만 긴장된 마음은 감출 수 없는 것 같네요. 중학교 1학년인 성윤이는 농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쳤는데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이제 농구를 하다가 이제 공중에 이제 리바운드 잡으려고 뛰었는데 그때 떨어지면서 발목이 꺾여서 다쳤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리를 접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아팠는데
이게 떨어질 때 뼈소리처럼 두두둑하고 그게 인대 끊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못 했는데 엑스레이랑 이거 MRI 찍어보니까 인대가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떨리는 거는 없고 오히려 이제 더 인공인대로 이제 튼튼하게 해주신다니까 더 좋습니다. 네, 잠은 잘 주무셨어요? 네. 지금 보면 밖에만 이렇게 좀 부어 있는데 오늘 수술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수술은 아주 간단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농구하다가 다친 거죠? 좀 있으면 농구 잘 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성윤님은 내원 전에 농구를 하다가 점프해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체중을 실어서 접질리게 됐습니다. 바깥쪽 복숭아뼈 쪽에 부어 있었고 발목 외측으로는 디딜 수가 없어서 내측으로 겨우 디디면서 내원하게 됐습니다. 오성윤 환자 같은 경우에는 MRI 상에서 전거비 인대가 거골 쪽에서 완전히 떨어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부목을 하고 다시 재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도 통증이 남아서 환자분이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불편을 많이 느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전거비 인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쪼그라들게 되는 거를 막고 요 인대를 거골에다가 부착 다시 시켜주면서 인조인대를 딱 삽입해서 이 인조인대가 얘가 회복하는 시간 동안에 힘을 충분히 받아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운동을 하거나 할 때 아주 튼튼하게 버팀목이 돼주니까 수술을 하는 것이 이 친구가 학교 생활도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좋아하는 농구를 더 빨리 또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수술을 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술 전 성윤이의 마지막 발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MRI 촬영이 진행되는데요. 의료진의 세심한 손길과 자세한 설명으로 성윤이는 한결 안정된 모습입니다. 오늘 검사가 진행되는 MRI 장비는 기존의 장비보다 훨씬 소음도 적고 검사 시간도 단축돼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윤이가 검사를 받는 동안 수술실의 의료진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이제 곧 수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성윤이도 너무 의젓한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씩씩해진 성윤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술은 발목에 파열된 인대가 쪼그라들기 전에 본래 인대의 장력을 잘 유지하면서 본래 인대를 원래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조인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보조인대를 삽입함으로 해서 원래 인대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됩니다. 의료진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피부 절개를 시행한 뒤 전거비 인대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술을 진행합니다. 오늘 수술은 기존 인대 기능도 살리고 보조 인대를 삽입해 발목의 기능을 더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 수술을 통해 성윤이가 더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성윤이 어머니.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성윤이이기에 오늘도 잘 이겨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터진 인대가 터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모양 좋게 잘 이렇게 꾸며놨고 거기에다가 그 보조 인대를 딱 넣어놔서 수술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보조 인대를 딱 넣어놔서 걔가 힘을 아주 잘 받아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한참 클 나이 15살이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이제 아이가 더 클 성장판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네네네. 사진상에서 그 부위는 네네. 성장판이 멈춰 있어요. 아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인대가 파열된 거 하고 네네네. 뼈상에다가 그걸 심는 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아, 없습니다. 네. 예. 거기가 멈췄다고 키가 아예 안 크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씩은 이제 애도 더 덩치도 커지고 하면서 네. 조금씩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농구 잘하게 될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껏 제가 당겨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발목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은 잘 된 걸로 맞습니다. 수술 후 2주간 냉치료, 그 다음에 발목을 발등 쪽으로 움직이는 운동치료, 그런 것들을 같이 동반하게 될 거고, 2주 이후부터는 부목을 한 채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3주부터는 부목을 다 제거하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수술 3일 후 반가운 모습이 보이네요. 조금씩 발목 운동을 시작한 성윤이. 수술 전 긴장된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씩씩한 얼굴을 보여줘 마음이 놓이는데요. 수술한 발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빨리 발목이 나아서 친구들 곁으로 얼른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많이 아파요? 아니요, 전보다 덜 아파요. 붓기는 많이 빠졌고, 아직은 조금 수술 후 3일이니까 좀 부어 있겠죠. 요 발목 위로 올려볼까요? 요 위로. 그렇지. 요거 운동하고 있어요? 조금씩 하고. 요거 좀 더 많이 하세요. 이렇게 충분히 올려도 인대가 지금 튼튼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자꾸 발목 더 굳지 않도록 더 올리는 연습 많이 하세요. 앞으로 3일 동안은 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3일 뒤부터는 조금씩 목발 짚고 같이 디딜 수 있도록 해줄 거고, 2주면은 그냥 이제 목발 없이 디디고 학교 갈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3주 뒤면 이것도 다 빼고 걷는 연습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점심시간 전 성윤이가 온 곳은 치료실입니다. 빨리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받는 냉치료는 수술한 부위를 염증 없이 인대를 봉합하고 부종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치료를 너무나 잘 받는 성윤이. 마음만은 벌떡 일어나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 조금은 답답할 것도 같지만 성윤이는 이 시간을 씩씩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완치가 되면은 이제 준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조심해서 친구들과 열심히 농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수술 후 입원 중인 윤경영 씨.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던 그녀는 바쁜 생활로 발목 불안전증을 치료하지 못하다가 합병증까지 와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아팠을 때 왜 빨리 병원을 오지 않았을까 지금도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8년 전쯤에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방기부스를 하고 다니면서 오래 서 있었다든가 좀 걸었다든가 하면은 발목 여기 앞부분이 여기가 막 콕콕 찌르듯이 아프면서 이 복숭아뼈 뒤쪽으로도 이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그래서 이게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발목을 이렇게 숙였을 때, 이렇게 접질렀을 때 고기가 굉장히 따끔거리고 불편하고, 뭐 딴 사람들은 뭐 한 2, 3분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못 있겠더라고요. 발목이 너무 아프니까. 많이 그때는 통증이 심해서 잠을 좀 자기가 힘들었거든요. 이게 뭐 자다가도 다리도 올려보기도 하고 핫백도 올려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도 했는데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일단은 수면은 이제 잘 취하고, 늘 이렇게 다리가 아플 때는 왜 그 부분이 묵직하고 좀 아팠는데 지금은 좀 편안한 느낌? 이렇게 무사히 수술하게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통증은 좀 어떠세요? 통증은 많이 좋아지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술한 지 10일 됐습니다. 네. 요거 제가 한번 빼볼게요. 네. 발목 위로 싹 올려볼까요?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아주 잘 되네요. 네. 좋습니다. 관절 안에 연골, 찌꺼기 같은 거를 많이 빼내고 염증을 많이 없애놨으니까 네. 아마 수술하기 전에 밤에 많이 아프던 거, 네.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졌을 거고, 오늘 10일 돼서 조금씩 걸어보려고 합니다. 네.
환자분하고 저하고 한번 걸어보도록 합시다. 조금 아니요. 붙이는 감이 있어요? 약간 네. 오늘 처음 걸어보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걸어보세요. 이 정도면 그냥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부터는 도수 치료도 받으시고 네. 이제 근육도 밸런스 있게 잘 걸을 수 있도록 치료를 잘 받으시고 그래도 좋다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윤경양님은 양쪽 발목을 여러 번 힘없이 접질리는 현상이 있었으나 통증이 아주 심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병원에서 여러 군데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한 불안정증이 많이 걸을 경우에는 관절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윤경양님을 내원 당시의 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사진상에서도 관절면이 이쪽보다 많이 좁아져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관절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분한테서 보셨던 것처럼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지면서 아주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MRI를 찍게 되었는데요. MRI 상에서 관절면이 불규칙해지는 관절염 현상이 있고 힘줄 주변으로 물이 많이 차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낮에는 걸어 다닐 때도 통증이 느낄 수 있고요. 주로 일상생활을 하고 나면 저녁이나 밤에 심한 통증을 느끼셔서 내원하시게 됐습니다. 먼저 관절염이 심해서 관절 내시경으로 연골 안에 있는 연골 조각 같은 거나 염증을 먼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찢어져 있는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 이 부분 두 개 다 파열이 있어서 각각의 인조인대를 삽입하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는 아무리 제쳐도 전혀 불안정증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오늘 처음 걸어본 경양 씨의 마음은 어떨까요? 금방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받을 치료도 너무 기다려집니다. 원장님 말처럼 이제 발목의 움직임도 훨씬 편하고 통증도 많이 사라져 치료받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열심히 치료에 집중하는 경양 씨. 이제 다 나은 듯 몸이 가벼워 보이네요. 수술 후에 붓기나 염증을 줄여줘서 통증도 줄여주지만 일상생활의 복귀를 빨라지게 도와주게 됩니다. 오랜 기간 발목의 불안정증으로 인해서 관절염과 주변에 힘줄의 염증을 줄여줘서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 치료를 더 하셔야 되겠지만 수영, 자전거 등의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운동과 함께 일상생활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웹소설을 또 많이 읽고 뭐 한 가지 장면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장면도 보고 또 집에 또 반려견을 또 키우다 보니까 또 유기견에 대한 그런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도 많고 또 얼마 전에 화상을 굉장히 입은 유기견이를 구출을 했는데 그거를 보고 그러니까 요즘 웹툰이 많이 유행을 하니까 좀 그런 거를 좀 배워가지고 유기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미있게 딱딱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가 치료가 잘 안 되면 부작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한 번 다치고 나서 계속 접질리게 된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발목뿐만 아니라 종아리까지 통증이 나타나면서 주로 저녁에 많이 아프게 됩니다. 셋째는 발목 불안정증이 오래될 경우에는 관절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나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전에 빠른 치료로 편안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권유합니다. 발목을 좀 심하게 접질렸다고 생각이 되거나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진찰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모르고 발목이 아프다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상당수가 오래전에 발목을 다친 적이 있거나 자꾸 삐끗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요.
그러다 더 심해져서 수술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모든 치료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내 몸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이 멋진 5월을 건강하게 즐기시려면 말입니다. (5월의) 계절을 즐길 새도 없이 조심해야 할 질병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이 계절을 즐길 수 있었던 시절이 그리워지지만 지금 이 시간을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고 스스로 몸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한 몸을 위해 간 건강에 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간은 몸과 방패를 합친 한자어로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를 뜻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체가 전반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간 건강은 어떠신가요? 정상 같은 건 없었어요. 나는. 이제 체외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좋아가지고 나타난 거죠. 이 터지면 감당을 못해. 막 순대같이 막 피가 덩어리로 막 튀어나오니까 입에서. 그때마다 이제 여기 실려오는 거지. 한 4개월 전부터 술을 안 먹었죠. 그 당시 병원에 오기 전에. 근데 막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간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수많은 단백질과 영양소의 대사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혈액과 영양분을 저장하고 몸 안의 해로운 물질을 해독하고 쓸개즙을 생성 배출하는 것이 역시 간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에 질환이 찾아오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간 질환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 질환의 심각성은 잘 느끼지 못하고 평소 관리에도 소홀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간경변의 모든 것에 대해 박성재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역적인 변화를 일어나서 간이 딱딱이 굳어지는 병을 간경변증이라고 합니다. 비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최근에 보면 비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5, 60대에서는 비형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이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C형간염에 의해서도 간경변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8주에서 12주 치료를 하면 97, 8% 완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C형간염에서 간경변증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많아지는 거는 저희들이 진료실에서 보면 술에 의해서 간경변증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아지는 비만되는 환자들도 많을 거고, 생활 습관에 의해서 운동도 줄어들어서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간경변증 환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술에 의한 것과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질환에 의해서 간경변증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간 수치 높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진에서 초음파상에서 비장이 조금 커져가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느낀 증상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음주를 하게 되고, 음주가 진행되면서 간경변증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 생기는 환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이 가기 전에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환자들이 체감하는 거는 아주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걸 느끼게 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에 증상이 생겨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경우는 이미 많이 진행을 된 데 오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중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은 이득천 씨.
오늘도 차분하게 진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득천 씨는 몇 해 전 건강검진을 통해 알게 된 간 기능 이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놀랐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내가 뭐 술을 마시고 뭐 그런 해가지고 병이 발견된 것 같으면 그런데 내가 막 어느 정도는 나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정상 같은 건 없었어요, 나는. 이제 체외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안 좋아가지고 나타난 거죠. 우리 몸에서 해독과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간. 간에는 신경이 없어서 문제가 있어도 그 증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지방간 역시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간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혈액 응고 시간이나 알부민 수치가 우리가 간 질환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나빠지거나 하면 점점 간이 나빠져가구나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흔히 잘 알고 있는 GOT, GPT 이것들은 간세포가 파괴될 때 올라간 수치거든요. 이 수치만 안 올라가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패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는 검사 수치들이랑 환자들이 보는 수치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득천 씨. 예. 다르게 불편한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요즘 이제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도 잘 안 드시고 계십니까? 예, 그런 거 잘 안 먹죠. 그치. 그거 다음에 호이 한번 맞습니다. 그치. 그때 입원할 때도 한번 우리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 안 하시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간기능추도 아주 좋고 알부민 수치도 좋고 콩팥 기능도 좋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인후 수치도 아주 좋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식이 조절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 잘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약재 같은 거 웬만하면 저랑 상의해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키에 비해서 체중이 조금 많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피검사상에서 약간의 간 기능의 이상이 보였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약간 간이 표면이 거칠어져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섬유화 검사라는 파이브로스캔 검사법이 있습니다. 12.9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가 간 경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21로 조금 높아서 간 경화의 가능성이 있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약간의 식도 정맥류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간 경화로 이미 진행을 하는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검사를 할 때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 환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도 아니어서 저희들이 추정컨대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오래되어서 간 경변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득천 씨는 생각보다 본인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잘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인이 건강을 너무 챙기다 보니까 한 1년 후쯤에 다른 사람들이 이거 간에 좋다더라 이런 무슨 벚나무 달인물을 드셨던 걸로 기억이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황달수치가 7에서 8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간 기능 수치 흔히 말하는 GOT, GPT 수치도 700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본인이 이제 건강보조식품이나 검증되지 않는 식품을 복용함으로 해서 간 경화 있는 환자들에게 무리가 왔습니다. 실제로 간 경변증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에서 생긴 간 경변증은 원인이 되는 체중을 감소하는 게 1번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술에 의해서 간 경변이 초기로 왔다면은 물론 보조제로서 뭔가 약을 줄 수는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금주입니다. B형 간염에 의해서 간 경변이 생겼던 환자들은 어쨌든 B형 간염에 의한 바이러스를 억제함으로써 간 질환이 진행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C형 간염을 바이러스를 박멸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득천 씨가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일과 중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산책길에 있는 가벼운 운동기구지만
매일 실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질환을 알고 난 후부터 운동은 꾸준히 했지만 건강보조제 남용으로 황달이 생겨 입원을 하기도 하네요. 나의 건강을 위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이든 병원과 상의 후 결정하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간경화 환자들은 간에 남아있는 기능이 근 10% 전후로 남아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강보조제나 식품 같은 것들이 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식사를 제외한 여타의 건강보조제나 식품들은 풀뿌리 이런 것들은 안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몸무게가 거의 한 90kg씩 나갔어요. 나갔는데 8, 9kg씩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하니까 상당히 좀 몸은 되기 편안해요. 내 나이는 70이지만도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그렇습니다. 씩씩한 발걸음이 유난히 기분 좋게 느껴지는 이득천 씨. 지금처럼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4년 전 토열로 내원에 알코올 간 경변증을 진단받았으나 관리를 하지 않고 음주를 지속해 작년 10월에 식도 정맥류 출혈로 응급실로 온 이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최남희 씨. 토열로 응급실로 온 후로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 몸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쯤은 많이 좋아졌을 텐데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됩니다. 갑자기 피곤하고요. 호흡이 차고.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에 가봤어요. 가니까 이제 그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복수가 차 있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 원장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그때 알았죠. 한 4개월 전부터 술을 안 먹었죠. 그 당시 병원에 오기 전에. 근데 막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왔는데 마침 이제 교수님이 그때 딱 마침 제 주치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안녕하세요. 예. 지난 4개월 동안 크게 불편한 건 없으셨습니까? 어떻게 요즘은 이제 술은 안 드시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우리가 술을 다시 마시다가 그렇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로 지금 최남희 씨 제일 중요한 거는 금주하는 겁니다. 그죠? 금주를 해야만이 우리가 지금 간경화가 진행하고 있는 걸 그나마 더디게 할 수 있거든요. 혈액 응고 수치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66%에서 80%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빈혈 수치도 지금은 많이 개선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간 기능치도 술을 안 마시니까 간 수치 나빴던 것들이 다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최남희 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흑색변으로 오셨거든요. 그 당시에도 알코올성 간경화에서 합병증이 생긴 걸로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식도 정맥류가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금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금주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병원에 내원을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아마도 계속 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지고요. 작년에 2020년 10월 달에 다시 토요를 하면서 병원에 왔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맥류가 붉어져 있고 위 근처에 있는 욕에서 우리가 출혈을 했을 거라고 추정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시경을 하면서 욕에 있는 그 출혈했던 부위라고 생각되는 부위 쪽에 고무링으로 이렇게 결찰수를 시행을 해서 재출혈은 없는 상태이고요. 현재는 이제 우리가 출혈을 했었기 때문에 출혈을 방지하는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는 약제를 써서 우리가 문맥압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병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주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간내 보조제를 약간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웬만하게 전부 다 회복됐고 그러고 나서 제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많이 좋아지고
예, 술은 절대로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제 남편과 아이가 얘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요. 그래서 술은 될 수 있으면 접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건전한 쪽으로, 아무리 스트레스가 쌓이더라도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바람이죠. 원인이 하나는 알코올이다. 하나는 키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사성 증후군에서 생기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조직 검사 상에서도 지방이 껴 있는 것은 유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코올 간경변 합병증으로 응급실로 와서 입원까지 했던 박상범 씨. 지금은 한결 얼굴이 좋아 보이는데요. 금주로 몸도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급작스런 입원으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하는 상범 씨. 이제는 몸을 좀 돌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위 내시경 이 검사를 하다가 그 혼수 상태가 왔었고 119 응급실에 들어와 가지고 이 집중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그 지병이 그 간경하고 당뇨이 있는 걸 알지만 내가 참 몸이 좋았거든요. 한 4년 동안 치료받으면서 이 합병증이 되노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었 포기를 했는데도 형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막 울고 막 정말 살까 이런 생각을 다 가졌더랬어요. 안녕하세요, 박상범 씨. 예. 다르게 불편하신 건 없으셨습니까? 예, 덕분에. 예. 배는 더 불러지진 않습니까? 예. 다리 한 번만 볼까요? 자, 여기 조금만 뒤로 당기시고. 다리 붓는 거는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좋아졌네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짠 음식 적게 드시고 그리고 이뇨제 잘 드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알코올성 간경화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CT 소견에서 보면은 간이 이렇게 있는데 주위가 이게 전체가 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어져서 간성 뇌증이 동반된 상태에서 응급실로 내원하셨습니다. 간경변증 합병증으로 이제 간성 뇌증이랑 복수가 동반되어서 왔던 경우라고 보셔야 됩니다. 간성 뇌증이라고 하는 질병 자체가 우리가 간에서 대사돼야 될 독성 물질이 간경변증 환자에서는 대사되지 못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내에서 생기는 암모니아를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빼주는 치료가 락툴로즈라고 하는 그런 물질을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의식이 잃어서 섭취를 못할 때는 관장을 통해서 그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을 빼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간경화가 왔는데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하여튼 건강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과 의국이 바빠졌습니다. 오늘 내과 담당 의료진들의 회의가 있는 날인데요. 환자들에 대한 브리핑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간경변 환자에 대한 브리핑으로 시작했는데요. 회의 시작 전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환자의 현재 상태를 듣고 있는 박성재 교수. 간경변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없도록 더욱더 세심히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살피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서 이 시간은 박성재 교수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박성재 교수. 바로 병실로 회진을 왔는데요. 아침마다 진행하는 이 회진이 환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로와 안도감을 주는지 알기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려 애를 씁니다. 내과 병실에는 다양한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데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뜰히 챙기며 회진을 도는 이 시간이 박성재 교수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약을 쓰고 있으면서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좋아지고 나면은 우리가 내주 초에 집에 갈 준비를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경화 합병증 환자들, 그리고 간세포암 환자들, 그리고 간농양 환자들이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중입니다. 간경변증 환자에서 복수가 찬 환자들이 퇴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물질을 회피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알코올성 간경화에서 복수가 찬다면 금주하는 게 1번이 되겠고요. 복수가 찬 경우는 대부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복수가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량을 줄이고 짠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내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퇴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담담한 표정으로 대기실 한편을 지키고 있는 박유호 씨. 몇 년 전까지 식도 정맥류 출혈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모든 게 귀찮기만 했던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의료진을 신뢰하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던 결과인 것 같아 자신이 너무 대견하기만 합니다. 술을 먹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쓰러져가지고 몰랐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만 많이 생각을 많이 했지. 근데 그때가 징조야. 서너 달 지나가니까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물이 차는 거야. 그냥. 그리고 이 터지면 감당을 못해. 막 순대같이 막 피가 덩어리로 막 튀어나오니까 입에서. 그때마다 이제 여기 실려오는 거지. 지금은 한 5년 전부터 그런 일은 없어.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네. 지난번에 이제 내시경 검사를 했었다, 그죠? 네. 약간 흔적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비형 간염 치료제를 먹으면서 상당히 간경화가 호전돼서 아주 좋은 경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맥류가 막 출혈했을 가능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우리가 술 안 마시고 약 잘 챙겨 드시면서부터 식도 정맥류 출혈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간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원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검사했던 CT상에서는 간경변증이 있었었고요. 우리가 비형 간염이 동반되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수가 약간 차 있었던 그런 경우였었습니다. 술도 아주 많이 드시는 음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주를 하고 항바이러스를 먹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형 간염 바이러스 약제가 부담이 되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약제를 중지하고 있었던 기간이 한 1년 정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보험 기준이 바뀌어서 그 뒤로부터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 약제를 지금까지 꾸준히 잘 복용을 하고 있고 금주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비형 간염 환자면 자식들에게 대부분 전염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모체 감염이 많고 본인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떤 날 갑자기 보니까 비형 간염이 있고 간경화가 생겨 있다.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자들은 지금 국가 검진에서 비형 간염 항체 항원 검사도 하고 그래서 비형 간염이 있으면은 반드시 자기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평가를 해서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항바이러스를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없애는 치료는 아니고요. 바이러스를 우리가 억제시켜서 우리 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최소한도로 만드는 게 저희들 현재까지는 비형 간염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 항바이러스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혈중에 돌고 있는 비형 간염 바이러스를 충분히 억제함으로써 비형 간염이 나쁘게 하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예방하고자 하는 게 현재 치료의 목적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일단 담배 끊었지, 술 안 먹지, 그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운동을 하지. 그러고 이제 조심하지. 더 이상은 이제 더 속색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만 해가지고 가는 수밖에 더 없겠어. 뭐 다 해놓지도 못한 이 마당에 그나마 몸이라도 더 안 나빠져야 식구들이 편하지. 간경변증도 우리가 비록 되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원인이 되는 비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나 아니면 술에 의한 것 같은 금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면 체중 감량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변증은 아주 시기적으로 오랜 기간이 거쳐야지만이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원인이 되는 것들을 조금 치료를 하면은 간경변증 환자들이
훨씬 더 적게 생길 거고, 그리고 생기더라도 약간 조기에 발견을 해서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간경변증 진행된 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도 역시 더 더디게 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약간 없애야 되고, 그리고 간경변증 환자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양 공급입니다. 일반인은 뭐 3일이나 굶어야 돼서 나타나는 체내 대사가 간경변증 환자들은 9시간 금식만 하더라도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대대로 영양분 공급을 해줘야 되고, 특히 단백질 섭취를 잘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고 해서 간경변증이 이걸 먹으면 치료됐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간경변증을 잘 관리받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위해 항상 신경을 쓰고 예방을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생각으로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간다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